네,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고 인천에서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이관수라고 합니다. 중고등학교 때 자유공원에서 뭐 항상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그림을 그렸던 그 정 같은 그 인천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하고 그 이미 그 다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거,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.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이제를 하고 도구 미우선 자유공원에 모여같이 그림 그리고 그랬던 친구들이 아직도 화가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고, 그런 아름다운 그 젊은 시절, 중고등학교 시절, 그게 좀 아직도 기억이 남죠. 그런 따뜻한 정과 이제 그런 추억이 좀 있었고,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선생님이었었고,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, 아니 고등학교 때죠. 고등학교 때 겨울철에 이제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주시는 거예요. 나가서 눈 쓰려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 주워와. 왜냐, 눈 왔을 때 담배꽁초를 담배 피다가 버리니까 비벼서 끄질 않으니까 온전하게 담배꽁초 남아있죠. 그걸 눈을 살살 쓸어가지고 담배꽁초 모아가지고 말려서 빨조리 담배에다 담배 피시고, 그 미미 아니 백항아리 가가지고 약주 받아다가 그 연말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막년회를 하시는데 정물로 있던 배추, 북어를 구워가지고 약주 받아다가 고추장에다가 이제 약주를 드시면서 벽에다가 화선지하고 그 도화지를 싹 붙여놓고 한 분씩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연말에 약주 드시고 그 연말 그 송년회를 하시면서 그 그림을 서로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셨어요.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, 나도 저 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? 그 빨리 저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. 이런 생각에 그 유년 그뭐 청년 시절 유년 시절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좀 많이 몸속에 좀 배어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작업하시면서 어려움도 받고 그걸 또 제가 한번 심부름도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그림 그린다는 그 추억이 뭐 궁색하지만 좀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가가 금전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추억을 쫓아가지 않나. 지금 저한테는 그림이라는 게 유년 시절에 그림 그리고 젊은 시절, 그러니까 젊은 청년, 그러니까 대학생 이전에 그때 추억은 추억을 그 당시 추억을 또는 그 당시 선생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. 그게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아직도 작업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, 이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저는 서양화를 하려고 했었고,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유화를 만졌고,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마가레트 그림이라든지 로트렉을 그림을 좋아했고, 로트렉의 그 표현적인 그 테크닉, 이상하게 마가레트 그림에 좀 많이 꽂혀 있었어요. 로트렉하고. 근데 아까 그런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담고 있었고,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인사동 가가지고 이강서 선생님 그림을 보고, 이강서 선생님 그 오리를 보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. 저는 뭐 이강서 선생님하고 저는 전혀 연관성도 없고 그런 뭐 교류도 없지만,
그 오리를 보면서 저런 필법이라든지 저런 분놀림이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대학 때 2학년 때 전과를 했죠. 동양화를 전과를 했는데 그거는 서양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동양의 필법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저는 익히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서 동양화를 하다 보니 사실 동양화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. 관심이 없었고 그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갖다가 좀 느낌을 알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동양화 그림을 갖다가 완성한다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는 커다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워낙 땡땡이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 중간고사, 기말고사 채점할 때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워낙 농땡이를 쳤으니 그 밑그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점수는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그림 없이 그림을 얼른 그려놓고 도망가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밑그림 안 그리고 그림 그리는 그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동양화를 작업하면서 그 중간에 80년대 중반에 어떤 선배 화가분이 밀가루 갖다가 칼국수 만들어서 그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. 내가 서양화 재료를 다룰 수 있고 서양화 재료를 다루던 사람이 동양화과를 갔지만 난 동양화 재료 갖다가 즉 쌀 갖다가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다. 쌀 갖다가 빵을 만들겠다.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서양화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림을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실험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많이 몇 년 동안 고민을 좀 작업을 하면서 해왔는데 충분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양미술사에 이관수 기법이라는 것 같다 하나의 한 줄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. 뭐 내 그림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뭐 미술관에 들어가고 박물관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흑백 TV에서 칼라 TV 시대도 바뀌었고 칼라 TV에서 뭐 HD로 바뀌고 거기서 뭐 핸드폰 시대로 바뀌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칼라를 즐길 수 있는 세대가 왔듯이 동양화에서 먹하고 흑백만 다루던 그런 기법에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또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지금 무지하게 많이 가깝잖아요. 1시간이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는 몇 분이면 내가 자료를 갖다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고 젊은 그 미술인들이 먹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. 먹 자체도 다루는 게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동양화라는 게 시대가 변해야 된다.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변해야 되고 기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료적인 건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. 재료를 가지고 서양화의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든지 명암법이라든지 이거 충분하게 도입을 해서 새로운 장르라기보다는 기법이 발전이 되는 거죠. 기법이 발전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. 그런 걸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싶고 그 서양 미술사라든지 서양의 그 미술의 발전은 정반합에 의해서 그 선생의 기법을 반대해가지고 합의돼서 나오고 정반합에 의해서 미술사가 흘러내려왔다면 동양 미술은 선생님의 기법을 가지고
전수 받아서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제자는 더 못 가르치는 거고, 이런 그 발전적인 그림의 교수법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안 좋은 것만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. 그러나 어느 정도 기초를 좀 해놓으면 서양의 정반합에 의한 그림 미술 발전이 동양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 동양적인 재료에 가지고 서양적인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, 아직. 그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서양화를 위해서 동양학과를 선택했을 때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. 필선, 필력. 필선과 필력을 익히자. 요걸 갖다가 내가 익히지 않으면 그 그림 그리는데 나한테는 그 하나의 목표가 쓴 거죠. 내 그림에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.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선이 강약, 리듬, 운율 이걸 찾았어요. 그래서 이걸 갖다 제일 잘 맨 처음에 그 음악 시리즈 작업하기 전에 복싱 시리즈를 했거든요. 그 뭐 형태가 좀 깨트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스피드한 선, 강한 선, 그 뭐 터져나가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선으로만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, 그 당시에 그걸 갖다 이제 표현하고 오히려 그게 서양적인, 제가 서양화를 하겠다는 기본 목적에 대한 가까이 가 있는 그림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한 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선, 리드미컬한 선, 스피드하고 느리기도 하고 이런 선을 찾자는 생각에 일단 선에 대한 중심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. 선. 제일 중요한 건 선이다. 사실 중국을 처음 갔던 거는 2003년도에 그 출판 쪽에 일을 할 때 삼국지 유적지를 한 달 동안 도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그 서북쪽 그 한중 서안서부터 해가지고 남경까지 장강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아가지고 내려오고 했는데 너무 그릴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너무 그릴 게 많다. 그때 이후로 중국을 들락날락거리긴 했어도 그렇게 중국에 대한 그 그림하고 연결된 적은 없어요. 근데 7년 전, 6년 전, 그렇죠. 6년 전에 그때가 14년도, 14년도에 그 중국하고 무슨 교류전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작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림 전시 하나 하고,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연을 하잖아요. 시연을 하는데 중국 그림책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 사람이 지금 이시하라고 이제 중국 국가 1급 작가인데 좀 건방졌죠, 제가. 야, 너 이리 와봐. 너 나랑 같이 시연해. 너 나 그려. 나 너 그릴 테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연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뻔뻔하게 1급 작가고 하자고 덤벼든 놈도 처음 봤고,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멋있었나 봐요. 그게.
그래서 서로들 그 작가들의 명함 주고 뭐 도록 주고.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이전트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. 그 친구가 2015년도 9월 달에 제가 그 당시에 준 도록 들고 절 찾아왔어요. 도록 들고 찾아와가지고 제 작업실 방문하겠다고. 그 작업실 와가지고 그 저기 창고 안에 그림 하나 있는데 그 그림보다 저거 얼마냐. 그래서 한 2천만 원만 줘. 그랬죠. 저 정도면 2억이면 팔 수 있대요, 중국에서. 2억이면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에이, 쌩 까고 있네. 속으로. 그 당시에 중국 그림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, 사실은. 진짜라고. 그래서 나보고 이제 숙소하고 작업실을 내줄 테니 와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. 땡큐 그랬죠.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.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이제 그러면서 교류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러다가 2016년도에 그 외하이에서 외하이 교동페리 지금 평택에서 이제 외하이 가는 그 교동페리 그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, 저한테.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한국 방문할 테니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가 그때 북경에서 그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북경에서 1월 달에 경매 행사가 있으니 참여를 해달라.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북경 들렸다고 외하에 들르겠다. 그래서 1월 달에 그 당시 1월 달에 이제 외하이를 북경 행사 끝나고 이제 외하이를 갔죠. 외하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외하이의 원로 작가분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저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정 때 한번 다시 오라오더라고요. 구정 때 그림을 갖다 좀 들고 몇 개를 찝더라고요. 그림 몇 개를 찝더니 인물하고 풍경 인물화 두 개를 찝더라고요. 그래서 인물화 두 개를 가져와라. 그래서 알았다. 그래서 인물화 두 개 들고 외하이를 갔죠. 그랬더니 외하이의 그 항구 그 항구를 관할하는 그 관리하는 그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인천 같으면 성광공사 같은 거긴 다 국영채니까 성광공사 같은 회사를 그 갖고 있는 분이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분을. 근데 그 양반 딸이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너 여기서 개인전 할래? 그러더라고요. 고맙다고 해주면.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트 계약을 했어요. 거기서. 에이전트 계약해가지고 여기서 비행기만 뜨면 그다음부터 다 중국에서 비용 다 처리를 하고 작업실하고 숙소를 내주기로 하고 그 산동대학교 교수로 임명해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거의 뭐 그런 조건을 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그 경제구 미술관에서 70작품 갖고 개인전을 했어요. 거기서 일체 답이. 근데 그때 사드가 탁 터진 거야. 예? 오픈은 그 작품 20점이 팔리고 예약된 게 한 30점 예약이 됐는데 사드가 딱 터지는 거야. 사드 터지니까 한국 사람이란 건 카드도 안 받지. 한국 사람 아주 뭐라고 막 그러지. 그러니까 그림 팔린 게 다 취소돼 버렸어요. 한국이라면 그냥 이를 걸기 시작하니까. 근데 에이전트 얘도 좀 행동이 너무 건방지게 저한테 구는 거예요. 나 그러면 취소하겠다. 에이전트 계약 취소하고. 그래서 돈 1,000만 원 그냥 행사했던 거 다 내가 지불하고 물어주고 에이전트 계약 다 취소하고 그러고 왔죠.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그러고서 진짜 나라로 원망하지 뭐 어떻게 누구를 원망해.
사드 때문에. 그랬는데 그 사드가 잠잠해질 때쯤 돼가 아니 사드 잠잠해질 때 아니야 그 여름에 그 북경에서 이제 그 외신 하는 게 있는데 누가 친구 신청 들어와가지고 무슨 중국말로 쭉 보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? 그 마침 딸내미 너 중문과 나와가지고 딸내미한테 보내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아니 뭘거 별거 아닌 것 같아. 얘네들 속지 마 그러더라고. 별거 아닌 거. 근데 나는 궁금하잖아. 그래서 작업실 밑에 그 횟집에 그 조선족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이것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중국 우정국에서 작가를 선정했는데 작가 선정이 됐대요. 그래서 너가 돈 내는 게 아니니까 우표책을 만드는데 자료를 보내달라. 심의를 해서 통지를 해주겠다. 그 작품은 20점을 보내달라. 그래서 20점을 외신으로 다 보냈죠.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. 선정됐다고. 선정됐으니 정식 그 작품 프로필, 얼굴 사진 이렇게 보내달라고.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니까 뭐. 그리고 또 중국말도 못하니까 그분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해서 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표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, 샘플이. 이거 너한테 보내줄 테니 얼로 보냈으면 좋겠냐. 근데 그때 양력도 안 보냈었거든. 한국 주소를 알려줬더니 아니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. 그랬더니 자기는 조선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. 큰일 났다고. 이거 정부에서 관할하는 거라. 사드 때문에 한국 사람 다 아웃인데 외국인이 처음 선정된 거죠. 결국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선정했는데 조선족인 줄 알고 선정됐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야. 그 자기가 목이 잘린다니까 나 목 잘리니까 지금 방법을 다시 찾아보자. 그래서 중국에는 그 통역하던 가이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, 네 집 주소 좀 줘. 네 전화번호를 줘. 내가 그걸 갖다 보내줬어요. 얘랑 얘기하라고. 너랑 나랑만 아는 걸로 비밀로 하고. 그래서 우표책이 그때 나온 거예요. 그 사연 스토리로. 근데 그때 첫째 나온 거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나온 거예요. 조선족인 줄 알고. 그래서 그 당시에 90 몇 명 뽑았는데 처음 유일하게 제가 한국 사람 된 거예요.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. 그래서 그 2년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연결이 계속 됐죠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동양어를 하는 후배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에 충실해야 되고 서양 미술사를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림 그리는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고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.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